우리 인민을 가장 신성히 떠받들어 주시며 인민대중 제일주의의 성스러운 역사를 수놓아 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영도 자옥은 이 땅 그 어디에나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 염원, 강국 염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 가시며 오보이 장모님께서 품들여 마련해 주신 귀중한 미천들이 은을 내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 각지의 영도업적 단위들에서는 자립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산 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 있는 여기는 어리ong악산 샘물공장입니다. 연중에서 제일 추운 날 하면 사람들은 대안을 꼽습니다. 하지만 운동의 추위가 기승을 부르는 이 날이 우리에게는 제일 가슴이 뜨겁고 또 인민생활 향상 이 하나의 열망으로 더욱 세차게 끓어번지는 날입니다. 공장혁명사적 교양실에는 가슴 뭉클 안겨오는 영상사진 문헌이 있습니다. 2011년 1월 20일 대안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른 아침 공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공장에서 생산한 샘물에 맛도 보아주셨습니다. 2016년 9월 29일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제일 먼저 여기 혁명사적 교양실에 들어서시어 이 영상사진 문헌 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구림과 격정에 젖은 눈길로 추억 깊이 보고 떠오르시며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는 위대한 장관님의 운종 속에 장수샘물로 이름난 용악산 샘물이 사철 수도승들에게 가닿게 되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 정신을 간직하고 높은 생산 성과로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 사랑을 빛내가야 한다고 당부하시면서 샘물 생산을 계통적으로 늘려 질 좋은 샘물을 수도 시민들에게 더 많이 보내줄 때 대한 문제, 포장 용기를 자체로 생산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오보이 장군님께서 공장에 주신 간곡한 유언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도록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을 다녀가신 이후에도 샘물 운반용 자동차들까지 보내주시고 고기의 생일 마크와 그림까지도 보아주셨습니다. 1년 365일 구 어느 하루도 멈춤 없이 인민을 찾아 달리는 샘물 운반용 자동차들이 지난 6년간 운행길은 수백 마일입니다. 오늘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은혜로운 사랑을 담아주고 우리 용악산 샘물은 영원히 마를 줄 모르는 인민 사랑의 샘줄기로 수도의 집집마다에 흘러들고 있습니다. 위민 혼신의 거룩한 자옥을 새겨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질 것이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며 온 나라 인민은 지금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의 결정관철에 총매진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의 결정관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김정숙 평양 제사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진함없는 충성과 애국의 열의를 남김없이 분출시켜 국가 부흥의 전환적 국면을 활기 있게 열어나갈 드높은 열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이 총폭발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비열 참관 및 교양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데 기초해서 위대성 교양과 충실성 교양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그 실효를 높이기 위하여 초급 일꾼들과 선동원들이 직접 강사가 돼서 해설 강의의 수준을 최대로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를 몸소 만나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제가 해마다 3년분, 4년분 인민경제 계획을 완수하고 70일 전투 기간에 조선노동당원의 경위를 지녔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만족해 하시면서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당원이 되는 것도 용이지만 그보다 더 감 높은 용예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원의 거기한 정치적 생명을 계속 빛내나가야 한다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오늘 김종양 동지가 직접 강사가 돼서 자신이 받아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감동이 컸습니다. 우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천리마시대 선구자로 내세워주신 기락실 용웅동지처럼 그리고 오늘 출연한 김종양 동지처럼 나라를 위해 성실한 땀을 바칠 때 자신의 삶도 빛나게 된다는 것을 더욱 깊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합숙에 있던 김성영 동지가 우리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경동 살림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위에서라면 저 하늘의 별도 따올 수 있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높이 모신 우리 사회주의 제도에서만 펼쳐질 수 있는 꿈 같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마운 제도를 위해서 하늘의 비단실이라도 도법을 생각뿐입니다. 지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중요 고지를 맡았다는 사명과 본분을 자각하고 5개년 계획 수행에서 관건적인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국가 부흥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올해를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이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과업을 받들고 지금 많은 단위들에서 내부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인민경제 선행 부문에 대한 지원 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평양시에서는 13일 천리마지강연합기업소에 대한 파철 집중 소송을 진행해서 철강제 증산에 떨쳐나선 이건 노동계급을 거무해 주었습니다. 우리 평양시에서는 나라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려는 한결같은 마음을 담은 파트너를 싣고 천리마지강연합기업소로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신 성화지구를 비롯한 주도의 대우술장국에 나가보니 어디서나 요구되는 게 것이 단순한 파출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강철 기둥을 더 굳게 다지려는 우리 구역인민들의 힘도 다 같이 싣고 갑니다. 남포시 천리마구역 청년동맹위원회에서도 많은 양의 고름을 장만해서 구역 안의 농장들에 보내주었습니다. 사회주의 농촌 발전의 새 시대를 이뤄나갈 때 대한 당의 허설을 높이 받들고 지난해 우리 구역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사회주의 농장벌로 달려나갔습니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고름을 많이 내어 지력을 높이는데 더 많은 알곡 서출의 근본 담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종초부터 구역 안의 모든 청년동맹원들이 한사람같이 동원되어 이렇게 질 좋은 퇴비를 마련해서 구역 안의 농장들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알곡 생산 계획을 첫째가 하는 고지로 정한 당의 우도를 높이 받들고 농촌을 불심양면으로 송심송이껏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사상을 높이 받들고 인민 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분발에 나선 시안의 여러 공장들의 소식입니다. 랑랑 봉합피복 공장에서는 한 가지 제품을 만들어도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질 좋은 제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생산 조직과 지휘를 책략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원의 사상을 받들고 지난 시기 사업을 우리가 많이 돌이켜봤습니다. 우리 봉선화 제품이 정말 누구나 찾는 이런 훌륭한 제품이 되었는가 이렇게 총화해보면서 올해는 잡다리부터 달라야 되겠다. 하나하나의 제품에 인민을 대하는 관점과 입장이 비껴져 있고 우리들의 양심이 비낀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장적으로 우수한 설계가 도안가들로 이렇게 새 제품 개발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구동무들이 새 형태도 창작하고 또 상업망들과 연계를 가져서 우리 인민들이 좋아하는 이런 형태라든지 인민들의 요구를 제품에 충분히 반영해서 명제품, 명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도서 인쇄공장의 일부가 종업들도 학생들에게 보내줄 교과서 생산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을 세계 선진 수준에 하루 빨리 올렸었는 데서 공장이 맡고 있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위해서 연초부터 온 공장이 끓고 있습니다. 생산에서 질과 양을 다 같이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문제들이 토의되고 또 생산에 적극 도입되고 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시약자재들 자체로 개발하여 생산도 정상화하고 이미 세워진 진공 양성체계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 직장에서도 모든 종업원들이 진급수를
한국 이상 올릴 계획입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악성 비루스에 의한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속에 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에 등록된 세계적인 하루 평균 사망자 수를 분석해보면 올해 1월에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17.8%, 11월에 비해서는 43.3%나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망자 급증 원인이 악성 비루스가 전염력이 보다 강한 형태로 변이되면서 재감염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데 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인체는 악성 비루스에 여러 번 감염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중증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사망률도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전염병 상황이 제일 심각한 일본에서는 최근 몇 달 사이에 재감염률이 높아지면서 사망자 수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현재까지 6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중 1만여 명이 최근 한 달 남짓한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한편 남조선에서도 재감염자들이 늘어나면서 사망자와 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재감염자들은 신형 코로나 비루스에 한 번 감염됐던 사람들에 비해 사망률은 2배 이상, 중증률은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더욱이 문제로 되는 것은 이러한 위험성이 왁신 접종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재감염된 지 6개월이 지나서도 그 위험성은 오히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보건 전문가들은 위험한 변이 비루스들이 만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감염을 철저히 막자면은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공기가리, 소독을 비롯한 방역 규정들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7,072만여 명, 사망자는 672만 6,4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러시아의 여러 지역에 폭설을 동반한 강추위가 들이닥쳤습니다. 원동 지역에서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영하 60도씨까지 내려가 도로를 포함한 많은 지대들이 눈과 얼음으로 휘었다고 합니다. 시베리아의 노보시비르스크주에서도 에서 학교들이 문을 닫았으며 게메로버주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높은 급의 경보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에리스 칸다리아시에 12일 폭우가 내려 큰 물피해가 났습니다. 큰 물로 도로들이 물에 잠겨 자동차 운행이 지장을 받았으며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미국 아리조나주에 있는 한 고속도로에서 11일 자동차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달리던 연결 자동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 주변에 있던 다른 차들도 함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고 도로가 차단됐다고 합니다. 온유한 나라의 개발자들이 지능 조종 기술을 도입해서 새로운 애기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2대의 소형 발동기와 주변 환경 감시기, 거리 측정 수감부들이 설치되어 있는 애기차는 보호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야외에서 있을 수 있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 미리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애기차는 손전화기로 원격 조종할 수 있으며 소음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기 앞거리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렸습니다. 중부 이남 지역에서는 오전까지 비가 내렸는데 고성과 통천을 비롯한 강원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겨울철이지만 9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리고 있는데 그중 많이 내린 지역은 거성으로서 17시 현재 10cm였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다가 눈이 내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북쪽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흘러들면서 기온이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이더로서 평년보다 3도 높았고 어제보다는 6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평안북도 남부 지역과 북부 내륙, 함경남도, 강원도의 여러 지역에서 눈이, 그리고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거성을 비롯한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을 동반한 10 내지 15cm의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리고 평안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함경북도와 라선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북부 지역에서 고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저기압골의 용량으로 해서 구름이 많이 끼면서 동해안 중부 이남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2 내지 1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거성을 비롯한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을 동반한 30 내지 50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온이 비교적 높아서 날씨가 온화했지만 내일부터는 북쪽의 찬 공기의 영향으로 해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진눈이 내린 도로들에는 얼음이 지는 등 도로 상태가 나빠지게 됩니다. 때문에 운전사들은 차속도를 제한하고 앞뒤 전조등을 정확히 켜는 등 운행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보행자들 속에서도 미끄럼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평양 원산 관광도로와 평양 개성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진눈이 많이 내린 중부 이남 지대 도로들로 운행하는 차들은 사고가 없도록 안전 운행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력에서는 쌓인 눈에 의해서 전력선들이 절단되지 않도록 제때의 안전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미령으로서 령화 27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배천 지방으로서 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때때로 눈이 내린 후 오후에 흐렸다가 밤에 정착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령화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강계시,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오전 흐렸다가 오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충진시 북서풍이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눈이 내린 후 저녁과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때때로 눈이 내린 후 오후에 흐렸다가 밤에 정착해야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때때로 눈이 내린 후 오후에 흐렸다가 밤에 정착해야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흐렸다가 오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오전과 오후에 흐렸다가 밤에 개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북동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함경남부 계이고 해상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조선 북 내지 15m로 강하게 불
밤부터 7 내지 10 물결은 로 높다. 용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샘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